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수능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 우리 쌤서희TV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곧 있을 6월 모의평가 다들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의평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의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우선 6월 모의평가 하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얘들아, 수능은 어디서 출제해요? 평가원에서. 육모는 어디서 출제해요? 평가원에서. 구모는 어디서 출제해요? 평가원에서. 그 해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은요, 이렇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3개가요, 마지막 수능 날은 우리가 연습처럼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번의 연습 기회를 갖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 바로 그런 의미에서요, 제대로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2분의 1 기회가 바로 6월 모의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6월 모의평가는 더 의미가 있는 게 6월 정도만 돼도요, 우리 여름방학 찐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파악하고요, 올해 수능 출제 경향,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보는 그 집단의 수준까지도 파악해서 좀 전략적으로 남은 시간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6월 모평은 아주 중요한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본다면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허공에 날려버려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일단 평가원이 주관해서 출제한다라는 건 그해 수능 출제 경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는 거고, 평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속 문제 유형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해 수험생의 집단의 수준을 파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평가원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의 수준을 테스트해보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교재에 힘을 실어야 되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수능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야 되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5학년도 6월에 나왔습니다. 이기철의 청산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만만치 않았어요. 현대시인데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화자가 수능 특강의 문제가 그대로 직접 연계되지는 않지만 간접 연계라는 게 이런 방식이야. 자, 간접 연계의 맛을 한번 보세요. 나의 화자가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이게 구절이야, 시의 구절. 자, 생각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화자와 우리가 세속과의 단절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요 선지가 나왔어. 근데 이 선지가요, 그 해의 평가원 시험인 6월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때는 가작품으로 나왔는데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이거 뭐예요? 같은 구절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그 구절의 의미 파악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군. 구절에 대한 의미 일단 하나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선지 4번 수능 특강에 이렇게 나왔었거든. 화자가 청산에 와서 발을 푸는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경쟁적이고 복잡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를 미리 수특에서 열심히 저랑 같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던 친구들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해년도 6월에 이 선지를 만나게 되죠.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발을 푸는 행위 연결되죠. 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게 세속과 반대인 자연에 친숙해진다라고 바꿔서 표현이 되고 있죠. 바로 이거야. 이게 연계의 맛입니다. 이래도 공부 안 할 거야? 당연히 해야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독서를 한번 살펴볼게. 독서 연계 어떻게 이루어지냐.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특강에 이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기계학습에 관한 지문인데,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이다. 자, 지도 학습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풀어주고 있죠. 자, 이런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했어요. 그럼 적어도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야. 이 지문에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 배경 지식이 됐을 거야. 맞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능에서요. 이런 지문 만납니다.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자, 이 학습 방법인데 기계학습이래요. 기계학습 우리 수특에서 배웠는데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고 배웠는데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이해됐어요? 자, 요 지도학습에 대해서 다시 풀어줍니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값, 이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자, 우리 수특에서 분명히 지도학습은 입력,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야, 이거. 이게 바로 연계의 힘인데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 수는 있어. 독서 같은 경우. 그렇지만 알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 어때요? 공부할 맛이 나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월 모평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수능 특강까지고요. 정말 수능처럼 실전처럼 수능 특강의 여러 지문, 여러 작품들을 그대로 연계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연습시킬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연계 체감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수능 특강까지는 무조건 끝내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수특만 하고 나 공부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 우리 수험생의 학습 양대산맥이 있어요. 양대산맥 뭐예요? 한쪽은 연계, 한쪽은 기출이야. 특히나 우리 2년 전부터 킬러 문제 배제 원칙에 따라서 기출이 많이 바뀌었어요.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 그런데 완전 킬러라고 할 만한 요소는 또 뺐단 말이야.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익숙하게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수능 특강 문학 독서 끝내는 건 기본. 선생님 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특강 끝내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선택 과목도 다 연계가 됩니다만 이 선택 과목은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요. 다양한 수능형 문제 유형이 중요하고 수특도 결국에는 그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 풀듯이 수특 문제, 수완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연계 체감이 문학 독서만큼 완전 집중적이다, 완전히 강렬하다 그런 느낌은 좀 덜 들기는 해. 그러나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풀긴 풀어야 됩니다.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문학 독서까지는 6월 모평을 만나기 전에 끝내놓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축 하나 양대산맥이라고 했죠. 최근 3개년 특히나 2년 전부터 킬러 문제 배제 원칙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기출 문제 분석하셔야 되고요. 할 때 EBS 기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고 최신 경향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의 정답뿐만 아니라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석적인 안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거든요. 공짜잖아. 챙겨가세요.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6월 모평까지 뭐 할 거야? 연계 잡아야 돼. 자, 연계 잡고요. 거기에 기출 최근 3개년 여러분 걸로 만들어요. 단순히 문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즉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고 분석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EBS 해설 강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짠! 여기까지야. 여러분 자신감 생겼나요?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알고 오직한 힘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쌤서희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누르면요. 여러분 앞으로 더 다양한 정보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